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인택입니다. 자, 오늘은 바이오 종목 리가캠 바이오라고 하는 종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종목 분석 영상이고요. 저희가 바이오 3대장이라고 하는 알테오젠, 리가캠 바이오, ABL 바이오 요 세 개를 꼽는데 그 중에 두 개는 우리가 종목 분석으로 앞서서 다뤄봤는데, 자, 비로소 이제 오늘 리가캠 바이오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굵직한 내용으로 한번 다뤄볼 예정이고요. 세부적인 거는 오늘 영상에 다 다루기에는 제 지식도 부족할 뿐더러 영상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정말 굵직한 사업 내용만 중점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으로 좀 다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잘 따라 주시고요. 자,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리가캠 바이오 종목 분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바이오 종목이 좀 큰 폭으로 조정을 이어가고 있고요. 특별히 알테오젠이 드라마틱한 어떤 주가 하락을 요즘에 좀 보여주고 있는데, 펩트론도 거의 장중 하한가까지 내려가면서 최근에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3대장이라고 소개했던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동일하게 이 바이오 섹터 내에서 좀 조정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가 알테오젠이죠. 알테오젠이 빠지다 보니 특별한 개별 악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인 바이오 종목들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테오젠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이날 보이시죠? 이날. 자, 이때 양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장중 굉장히 큰 폭으로 빠지다가 이 밑꼬리를 길게 그리면서 회복을 하는가 싶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아마 이 빠지는 거는 일시적인 악성 루머 때문에 좀 빠졌다가 올라왔다라고 좀 안심을 할 만도 했는데, 그 다음날 보시다시피 장중 18%까지 빠지면서 15% 마이너스로 종가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자, 알테오젠이 이렇게 큰 폭으로 빠지다 보니 2등주, 3등주 역할을 하는 ABL 바이오의 모습이죠. 자, 이렇게 빠져 있고요. 리가캠 바이오도 비슷한 하락폭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악재가 있었느냐? 아니요, 오히려 사업의 진행 속도는 오히려 지금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는 흐름이었는데, 시가총액 1위, 자, 코스닥 1위 알테오젠이 이렇게 빠지다 보니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불안한 요소와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했던 그런 투자자들이 일시에 몰리면서 심리적으로 이런 하락을 견인했던 모습으로 좀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펩트론이 가장 큰 폭으로 이렇게 좀 하락하는 모습인데, 거래량도 상당히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펩트론의 차트를 봐도 그렇고요, 알테오젠의 차트를 봐도 그렇고, 지금 바이오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다소 좀 불안한 심리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테오젠은 그 미국의 할로자임 관련된 특허 무효 소송, 이거 관련해서 좀 악성 루머가 좀 돌았었죠. 그거 관련해서 떨어졌다라고 좀 이해할 수 있겠는데, ABL 바이오, 펩트론 그리고 리가캠 바이오는 개별적인 악재가 없었음에도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 시점에 차트의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 우리가 알테오젠, ABL 바이오를 다룰 때는 차트의 기술적인 위치를 봤을 때는 신규 접근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매수 접근으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종목에 대한 내용 중심으로 좀 다뤘는데, 앞으로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신규 매수자들도 조금 관심을 보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의 종목 분석 시점이 조금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이 리가캠 바이오의 홈페이지죠. 일단 회사의 사명은 리가캠 바이오인데, 이 리가캠 바이오가 원래는 레고캠 바이오였죠. 여기 나온 대로 레고캠 바이오가 리가캠 바이오 사이언스로 사명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레고 알죠? 이 장난감 만드는 회사인 레고에서 상표권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결국에 레고가 이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패소를 한 영향으로 사명을 레고캠에서 리가캠으로 바꿨다라는 내용이 올해 3월 16일 뉴스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뭐 이 소송에 패소하면서 회사에서 입었던 데미지도 뭐 크게 없었던 것 같고요. 여기도 나오죠. 사명을 변경했지만 기존 사명으로 상용화된 제품이 없기 때문에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여기 나오죠. 지난 1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정의 많은 기업, 이 오리온을 최대 주주로 맞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3자 유상 증자를 통해서 오리온이 지분 취득을 했는데요. 총 25.74%의 지분을 취득을 해서 현재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고요. 최대 주주는 오리온이 가져가게 됐지만 회사의 운영은 기존의 창업자였던 김용주 대표이사 이하 경영진들이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홈페이지로 다시 들어와 보시면 오직 신앙만이 살 길이다.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이 문구가
이 성경의 구약 신약으로 저는 먼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먼저 회사의 파이프라인을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들어가 보면 ADC 파이프라인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ADC는 여기서도 소개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전에 ABL 바이오와 다른 바이오 기업들을 공부하면서 배웠었죠. 자, ADC는 안티바디 드럭 컨저게이트라는 약자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나라 말로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원이라는 말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항원이 있고요. 그리고 항체가 있죠.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ADC는 항체 약물 접합체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항원이 뭡니까?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물질이 항원이죠. 이거는 나쁜 놈이죠. 항체는 좋은 놈입니다.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이 항원을 대항해서 싸우는 몸이란 뜻이죠. 그래서 항체는 대항해서 싸우는 몸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체라고 얘기하는 건, 그래서 안티바디라고 영어를 쓰고요. 이 안티바디에 드럭, 약물, 페이로드라고 얘기하는 약물을 부착을 시켜서 컨저게이터는 접합했다라는 이제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자, 이렇게 Y자 형태로 생긴 항체가 있는데 이 항체에 링커라고 하는 이 연결, 고리를 연결을 해서 이 양 끝에 페이로드, 이 약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부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ADC가 암세포를 찾아가서 암세포에 달라붙어서 이 링커가 끊어지며 여기에 붙어있는 페이로드가 암세포에 작용을 하면서 그래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그런 의약품을 개발을 하는 회사가 바로 리가켄 바이오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ADC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컨주얼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린 그 파이프라인, ADC 파이프라인이 국내 1위라고 할 만큼 굉장히 많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소개되어 있지 않은 뭐 LCB33, LCB39, 자, 이런 신규 파이프라인도 계속 추가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매년 5개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후보 물질을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중심에는 ADC, 그리고 ADC를 만들 수 있는 컨주얼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자, 이렇게 정의 내리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이 파이프라인이 어떤 파이프라인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우리가 알아보고요. 이게 지금 글로벌 임상 진행이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고 어떤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 제휴를 맺고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알아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업 보고서를 우리가 들어가 봐야 되겠죠. 네, 이게 지금 3분기 리가켄 바이오 보고서인데요. ADC에 대한 이 원천적인 내용을 여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이 내용이 조금 중요한데요. 여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업별 주요 성과라고 해서 신약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ADC 분야 첫 번째 후보 물질이라고 소개하는 LCB14를 소개하고 있어요. 허투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는 후보 물질입니다. 중국, 여기 포선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푸싱이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의 푸싱 파마에 기술 이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방암 대상 임상 1상과 로슈사의 케사엘라, 자, 이게 비교되는 그런 치료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케사엘라랑 비교해서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폐암, 대장암, 다양한 고형암을 대상으로 임상 2상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글로벌 임상은 중국과 한국을 제외한 권리를 이전해간 익수다라고 하는 회사가 나옵니다. 익수다에서 임상 1A상을 시험을 호주에서 진행 중이다라고 소개를 하죠. 자, LCB14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한눈에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설명드린 이거예요. LCB14, 허투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는 후보 물질인데 중국의 푸싱을 통해서 기술 이전을 했다라고 나오죠. 이 푸싱이 다양한 적응증을 위해서 임상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 브레스트 캔서는 유방암입니다. 자, 유방암 1상 진행 중이다. 아까 소개했죠? 여기 보시면 자, 유방암 대상 임상 1상 진행 중이다. 이 설명을 여기서 표현을 한 거고요. 자, 그리고 또 나오는 게 여기 지금 임상 3상 진행 중인데 마찬가지로 브레스트 캔서 유방암인데 여기 VS T-DM1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아까 로슈사의 케사일라 말씀드렸죠? 그것과 지금 비교 임상 3상 진행 중이다라는 설명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설명이 아까 여기 나온 거죠. 로슈사의 케사일라라는 유방암 치료제와 비교해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인데
비교 우위가 있다라는 임상 결과가 나오면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내용이고 여기에 다양한 고형암을 대상으로 임상 이상이 진행 중이다. 다양한 고형암, 임상 이상. 이 내용은 뭐냐? 여기 다양한 고형암이 멀티 솔리드 캔서죠. 자, 이것 관련해서 임상 이상이 진행 중이다라고 나오고 여기 추가적으로 익수다라는 회사에 기술 이전을 해서 자, 여기 보시면 월드와이드 라이트 세계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을 제외한 세계 권리를 이전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도 여기에 나오죠. 중국과 한국을 제외한 권리를 이전해간 익수다라는 설명이 나오고요. 임상 1A상을 호주에서 진행 중이다라는 설명. 자, 요 다양한 설명이 방금 홈페이지에 자, 여기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살펴보니 여러분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셨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게 LCB71 후보물질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중국 시스톤으로 기술 이전되어 미국, 호주, 중국에서 임상 1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허가 임상 개시를 앞두고 있다. 자, 이 LCB71도 한번 홈페이지에서 볼까요? LCB71이 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LCB71. 근데 여기 보시면 협력 회사가 ABL 바이오라고 나오죠. 자, 여러분들 ABL 바이오 제가 기존에 종목 분석할 때 리가켄 바이오와 공동 개발 진행해서 중국의 시스톤이라는 바이오 회사에 기술 수출을 했다라는 내용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더듬어서 살펴보면 자, 이 내용이죠. ABL2로 시작하는 거. 그 중에서도 ABL202. 자, 2로 시작하는 건 혈액 관련된 암 치료 후보 물질 파이프라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혈액암, 고형암을 타겟 물질로 하는 이 ABL202라고 하는 이 파이프라인이 리가켄 바이오와 공동 연구를 해서 시스톤 파마슈티컬스에 3자 기술 이전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임상 1상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 내용을 LCB71에서 동일하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시스톤의 기술 수출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자, 임상 진행은 중국에서 임상 1상이 진행되고 있고 허가 임상 개시를 앞두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ABL 바이오와 공동 개발한 내용이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의 이름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설명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CB73 이거는 CD19을 타겟으로 하는 익수다사를 통해서 임상 1상 진입 예정이다. 자, LCB73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LCB73 익수다사 여기 CD19 단백질을 타겟으로 한다. 여러분들 CD19는 전에 앱클론 공부하면서 카티 치료제 공부하면서 배웠던 단백질, 이 타겟 물질입니다. 앱클론 영상 참고하시면 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LCB97이라고 하는 이 후보 물질, 이게 상당히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 여기 설명이 돼 있죠. 자, 올해 10월 일본 오노약품공업과 LCB97 및 ADC 플랫폼 두 건의 계약이 나왔습니다. 컨주얼이라고 하는 ADC 플랫폼과 후보물질 LCB97 이 두 가지를 기술 이전을 추가로 체결을 했다. 그래서 공개된 계약 규모만 약 9조 4천억 원의 마일스톤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오노약품과의 단독적인 체결 내용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노약품과는 9,500억 정도 되는 규모의 계약을 체결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가장 굵직한 건 아무래도 신약 연구개발 분야겠죠. ADC 사업을 중심으로 신약 연구개발 분야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다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매출이 나오는 분야가 의학 사업 부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의료기기, 의료소모품,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이렇게 4개가 나오는데요. 여기도 나오지만 손실사업인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사업은 제외시켰다라고 합니다. 손실사업을 정리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남은 건 뭐겠습니까? 의료기기와 의료소모품 이 두 가지만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의료기기, 의료소모품은 도대체 뭐냐라고 살펴보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의료기기는 임플란트 수술용 재료 쪽으로 매출이 나오고요. 의료소모품은 수술, 진료용 일회성 소모품 쪽으로 매출이 소폭 나오고 있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매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매출 비중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나오죠. 자, 첫 번째 ADC 원천 기술을 중심으로 한 신약 연구개발 매출입니다. 자, 그쪽에서 가장 많은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올해 3분기 기준으로는 100%의 매출이 수출에서 ADC 원천 기술에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고 합계를 보시면 772억 원의 매출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작년 기준으로 1년 매출이 128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3분기 매출이 벌써 772억이 나왔다는 건 큰 폭으로 매출 성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임플란트 그리고 진료 수술용 재료로 들어갔다고 했던 이 의학 사업 부문 쪽의 매출을 보면
149억 정도가 올해 3분기 기준으로 나왔고 작년에는 213억 정도 매출이 여기서 나왔다. ADC에 비해서는 적은 양의 매출이 이쪽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매출의 성장의 속도를 보면 재작년과 작년 대비 그냥 비슷한 수준의 매출이 3분기 기준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리가켄바이오의 성장성은 의학 사업 부문 쪽이 아니라 요 신약 연구개발 ADC 쪽에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폭으로 매출이 늘고 있다. 벌써 몇 배입니까? 지금 거의 6배 넘는 매출의 성장이 있었던 건데 이 매출 성장에 대한 내용은 이미 주가가 반영이 돼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이것을 우리가 크게 기대하고 뭐 주가 상승을 기대할 건 없겠지만 선반영이 돼 있겠지만 회사의 흐름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좋은 흐름이다라고 실적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3분기 자체 실적은 얼마일까요? 이거는 지금 누적 매출액이 지금 이 정도 나왔다는 건데 772억과 149억을 합치면 대략 한 920억 원 정도 지금 나왔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실적을 보시면요. 작년 한 해 매출이 341억이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 가이던스가 지금 한 4배 가까이 증가한 1316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1분기에 311억 원, 그리고 2분기에 308억 원이 나왔고 지금 3분기 실적이 나왔죠. 지금 누적이 920억인데 순수한 3분기 매출이 대략 한 300억 원대가 나왔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수준의 매출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4분기도 300억 정도 매출이 나온다라고 하면 거의 근사한 한 3, 400억 사이로 나올 것을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매출이 나오고 중요한 건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당기순이익이 흑자가 나올 것인지 한번 재물을 세부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만 볼게요. 영업수익은 매출을 뜻합니다. 매출이 현재 304억 원이 나왔네요. 304억 원 중에 영업이익이 5억 원이 지금 흑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작년만 해도요. 지금 556억 원 적자였고 3분기 기준으로도 204억 원 적자였는데 이게 지금 5억 원으로 흑자 전환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던스에서 예상한 대로 올해 당기순이익이 흑자 전환될 것이다 라는 내용은 어느 정도 좀 근거가 있어 보이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시면 기타 수익이 좀 있어요. 기타 수익이 지금 5,600만 원, 그리고 이자 수익이 59억 9천만 원 크게 났죠. 금융 수익도 역시 37억 원 정도 수익이 났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지금 112억이 3분기 기준으로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이미 올해 4분기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도 3분기에 이미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됐고요. 누적으로 봐도 132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물론 영업이익에서 큰 폭으로 흑자가 난 게 아니라 뭐 금융수익, 이자 수익 등에서 수익이 좀 많이 반영이 됐긴 했지만 바이오 기업에서 이렇게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주주들이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 회사는 지금 부채 비율도 거의 없는 편이고요. 유보율도 3000%가 넘기 때문에 오리온이 최대주주로 등극을 하면서 더욱더 안정적인 자금력을 기반으로 실적까지 흑자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고요. 이렇게 소개해드렸던 이 파이프라인 기술 수출 내용들이 뉴스를 통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일본의 오노약품 쪽으로 기술 수출했던 이 2건의 계약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월 18일에 이 뉴스가 소개가 됐는데 이 오노약품 쪽으로 기술 수출이 나왔던 뉴스는 사실 훨씬 더 이전에 나온 건데 이 뉴스가 최근에 나온 건 단계별 마일스톤, 이 기술료를 최근에 수령을 했습니다. 원래 이게 의무 공시가 아닌데요. 이게 전년 매출액 대비 10%가 넘어가면 의무 공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비공개라고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전년 매출액이 341억 원이었기 때문에 이 오노약품 쪽에서 단계별 수령했던 이 기술료가 대략 34억 원은 넘는 금액이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뭐 구체적인 금액은 알 수 없지만 뭐 전체 계약 총액이 거의 9,500억 원에 달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당연히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금액을 수령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하겠죠. 자, 그 내용이고 여기에 나왔던 파이프라인은 LCB97이라는 후보 물질이었습니다. 자, 그걸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어디에 사용이 되는 거냐 복습을 해보면 다양한 고형암 대상 비임상 단계의 이전 계약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ADC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 컨주얼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연구 기술을 할 수 있도록 기술 이전을 했다라고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9,435억 원 정도의 선급금 내지 마일스톤을 지급받을 예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뉴스도요. 보시면 우리가 종합적으로 자, 리가켄바이오를 우리가 어떤 파이프라인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터뷰 형식의 뉴스인데요. 동영상을 보셔도 되고 오늘은 제가 동영상을 틀기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 11월 22일에 나온 이 뉴스를 텍스트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앵커가 물어보죠. 제2의 렉나자를 만드는 기업 누가 될 것이냐. 자, 벌써 답이 나왔죠. 리가켄바이오가 바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냐. 최근에 설명드렸던 오노공업과의 이 1조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 자, 9,435억이었나요? 이거를 1조 원 규모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알테오젠이 자, 원래는 키트루다가 정맥 주사형 이제 약품인데 이거를 피하 지방에 이제 주사를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머크와 함께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소개를 한 것처럼 리가켄바이오도 플랫폼을 활용해서 신약을 계속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빅파마들의 러브콜이 계속 오고 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빅파마의 러브콜 대표적으로 누구를 꼽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존슨앤존슨즈의 자회사 얀센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17억 달러를 주고 리가켄바이오의 LCB84 아까 주목해보자라고 했죠. 자, 여기에 지금 계약을 했다라는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LCB84는 고형암에서 많이 발현되는 단백질인 이 TROP2라고 하는 이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는 신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원래 이것을 적응증으로 치료를 하는 이제 치료제가 트로델비와 다포타맙 데룩스테칸. 자, 약 이름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발음하기도 어렵네요. 자,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기대주인 이 두 가지 약이 임상에서 폐독성 등 부작용이 이제 문제가 됐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얀센이 이제 수입을 했던 LCB84는 독성이 현저하게 적어서 신약 유력 후보로 부상을 했다라는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자, 최근에 유한양행의 렉나자가 FDA 우리나라 최초 항암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죠. 그래서 얀센이 그런 것처럼 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나자와 병영 투여할 신약으로 LCB84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얀센이 택한 이 LCB84가 이러한 유한양행의 사례와 비슷하게 병영 투여할 수 있는 ADC 신약으로 부각을 받을 것이다. 지금 글로벌 일상 지금 데이터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언제? 내년 상반기, 2025년 상반기에 해당 결과에 따라서 얀센이 리가캠의 계약금을 더 내고 단독 개발 옵션을 행사할지 결정되기 때문에 이 내년 상반기 LCB84의 글로벌 임상 1상 이 데이터 발표가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파이프라인 LCB14 이것도 주목해보자. 매출 1위인 에너2의 대항마로 기대를 받는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와 그리고 일본의 다이치 산교가 공동 개발해서 개발한 ADC 신약 에너2가 있죠. 이 에너2가 지난해만 3조 4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할 만큼 블록버스터라고 얘기를 하는 유방암 치료제입니다.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진행된 임상 3상에서 이 LCB14가 에너2보다 내성이 덜하고 부작용이 적은 것으로 결과 발표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2가 이 정도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이 리가켄바이오의 이 LCB14가 거기에 많은 기대감들을 이제 가져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LCB14의 중국 제외 전 세계 권리를 사들인 익수다 아까 말씀드렸죠. 임상 1A상을 종료하고 빅파마와 서브 기술 이전을 체결한다고 밝혔는데 이게 유력한 후보가 스위스의 로슈가 지금 유력한 상대로 꼽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원래 유방암 치료제의 강자였던 로슈였는데 자사의 ADC 신약 케살라가 에너2와 비교해서 모든 지표에서 뒤처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너2와 맞설 수 있는 이 ADC 신약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리가켄바이오의 LCB14가 실질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얀센과 이 로슈를 중심으로 해서 눈독 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파이프라인 두 개가 소개됐습니다. 첫 번째 LCB84 얀센 쪽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LCB14 요거는 로슈사에서 익수다를 통해서 지금 유력한 후보로 꼽고 있다라는 내용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상으로 보면 로슈가 리가켄바이오를 접촉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시장에서도 이미 많은 기대감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소개했던 LCB97 오노공업에서 이제 기술 수출했던 파이프라인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는데
이거는 주목을 받는 게 뭐냐면 동물 실험 단계에서부터 기술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례적인 사례로 여기서 주목을 좀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 치료 물질은 폐암, 췌장암, 난소암, 대장암 등 미충족 수요가 많은 고형암 시장을 노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높은 시장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동물 실험 단계에서 기술 수출이 되었던 것도 이례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건데, 최근에 이 단계별 기술료 수령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최소한 34억 원 이상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이 기술료를 이미 받았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기대감이 확신으로 바뀌어가는 추세로 볼 수 있는 근거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LCB97 오너 공업 쪽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LCB14 이건 로슈가 주목하고 있다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LCB84, 자, 이거는 얀센 쪽에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핵심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뉴스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지 않은 추가적인 신규 파이프라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월 18일에 나온 뉴스인데요. ADC 내성을 잡아서 글로벌 선두가 된다. 이 ADC 내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걸 한번 주목을 해 보시고요. 여기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ADC 신약 1위 에너투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1년 내에 24% 환자에서 내성이 생기는 부작용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골칫거리를 앓고 있다는 내용인데, 이 내성을 잡을 수 있는 면역 항암제 확보가 중요하다. 내년에 리가캠이 이것 관련해서 신사업으로 임상을 착수할 것이다 라고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한 그 설명인데요. 리가캠 바이오 대표인 김용주 대표이사가 최근 인터뷰에서 ADC와 면역 항암제의 병용요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ADC의 내성까지 해결할 수 있고 면역 항암제의 효능을 증폭할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효능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신약 파이프라인으로 여기서 개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내성을 잡을 수 있다는 부분에 방점을 두고 있는 거죠. 자, 지금 글로벌 블록버스터라고 할 수 있는 에너투가 매출 1위입니다. 자, ADC 신약 매출 1위인데 3조 4천억 원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부작용이 에너투 투약 환자의 24%에서 1년 이내에 내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ADC 내성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현재까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가 이 시장을 정조준하면서 신사업으로 가져가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선천 면역 활성화, ADC와 시너지, 이 목적을 위해서 스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스팅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일단 스팅은 선천 면역 반응을 활성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다. 스팅은 단백질인데 이 선천 면역 반응을 활성화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일단 스팅이라는 녀석은 좋은 녀석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것을 활용해서 개발을 하는 후보 물질이 LCB39, LCB33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LCB39는 스팅을 활성화해 주는데 직접적으로 주사제 형식으로 도움을 주는 거고요. LCB33은 먹는 경구용 약물인데 직접적으로 활성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방해하는 ENPP-1을 저해해주는 블로킹 역할을 하는 게 LCB33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각각의 글로벌 임상 착수 시기는 LCB39는 2026년, 그리고 LCB34는 내년에 글로벌 임상에 나설 계획이다. 그래서 지금 이미 잘 진행하고 있는 이 ADC 신약 개발뿐만이 아니라 이 면역 항암제 후보 물질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데, 자체적인 개발보다는 외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M&A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올해는 면역 항암제 개발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이 김 대표가 얘기한 내용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ADC와 시너지가 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M&A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공부를 하지 못했지만 이 면역 항암제 개발사 후보 회사가 어느 회사가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댓글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도 한번 첨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뉴스를 좀 살펴봤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은 제가 뭐 기술적 분석을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부담스러운 위치까지 고공상승을 하다가 큰 폭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저점이었던 지금 이 부분까지 9월달 지금 시점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한 이 시점이 저는 그래도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추가적인 하락이 더 이어질지 여부는 저는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매출 성장 면으로 봤을 때나 신규 사업을 통한 여러 가지 시너지, 잠재 능력을 봤을 때 지금의 주가가 앞으로의 기대감들을 100% 다 반영하고 있는 시점이다 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엔 부담스러워서 접근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단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셔야 되고, 펩트론도
지금 얼마나 큰 폭으로 조정이 왔습니까? 여러분들 13만원, 11만원 이때 7만원대 왔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막상 그 가격이 오면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겠지만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검토가 돼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저는 펩트론도 마찬가지지만 충분히 매수 시점으로도 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리가켄바이오로 다시 들어와 보겠습니다. 지금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관점은 아니에요. 다만 기존에 너무 부담스러워서 접근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시점이 분명히 도래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기술적인 내용은 좀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온 게 아닙니다. 단순히 수급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으로 떨어진 거기 때문에 개별적인 악재가 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잘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바이오 3대장이라고 했었던 알테오젠, ABL 바이오에 이어서 오늘 리가켄 바이오까지 모두 다 종목 분석으로 다뤄봤습니다. 자, 3분기 실적까지도 우리가 검토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좀 좋은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수익이 10배 그리고 주식은 더 쉽게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텐선비 남윤택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종목 그리고 더 유익한 또 바이오 종목들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